안녕하세요. 반린이들의 등불 한희 원장입니다. 33년 동안 사실상 의사만 할 수 있었던 문신시술 드디어 바뀔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문신사법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반영구 현업자로서 알기 쉽게 싹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되게 이 영상을 찍는 게 감개무량한데요.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켜봐온 일이 이 정도까지 진행된 건 제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사실 저희 집이 미용인이 되게 많고 일단 저희 어머니가 미용인이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반영구 해가지고 경찰서 들락날락 하셨던 거를 봐왔던 미용실의 키즈 출신으로서 신기할 따름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법이 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냐, 크게 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발의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해야 돼요.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관 상임위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 발의한 것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요. 문신사법의 소관 상임위는 보건복지부이고요. 앞전에 발의한 법안이 보건복지부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법제사 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입니다. 그 다음 법제사 법위원회에서 법의 체계와 문구를 좀 다듬는 절차를 하게 되고요. 형식 표현 이런 거를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번째로는 본회의의 의결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정부의 이송, 공포인데요. 이 투표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정부의 법안이 이송이 되고 대통령이 공포, 즉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드디어 시행 단계인데요. 법안의 시행은 법안이 공포된 후 2년 뒤에 시행됩니다.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문신사법은 이 중에 어디까지 왔느냐? 현재 2단계까지 통과된 거고요. 3단계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즉 상임위의 심사에 통과하게 된 거고요. 문신사법의 소관 상임위는 보건복지부이니까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8월 21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문신사법이 의결이 되었고요. 8월 27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와! 가장 중요한 3단계, 4단계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남았으니까 아직은 갈 길이 있지만요. 사실 지금 2단계를 통과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요. 그동안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만 했지 한 번도 상임위 심사의 문턱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임위, 즉 보건복지부위원회에서 문신은 의사만 해야 한다라고 해왔던 거예요. 제가 왜 신났는지 조금은 아시겠나요? 이제 드디어 문신에 대한 관련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진행 중인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면허제 도입이에요. 의사가 아니더라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문신사 면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 업소는 면허 소지자만 개설,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위생안전 의무입니다. 정기적으로 연 1회 정도 위생교육,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이수를 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범위의 제한인데 문신 제거는 금지다. 네, 여전히 의료행위를 유지한다는 거고 미성년자 시술 같은 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구체적으로는요. 현재는 아직 큰 틀만 규정되어 있는 상태고 세부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세부 기준을 준비 중이고요. 추후에 공식 절차를 통해서 발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현실에 맞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현업 아티스트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에게도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지 모든 위생이나 관리 이런 게 아티스트 개개인에게 달린 게 아니라 법안에 의해서 모든 업체들이 정상적이게 돌아가게 될 거니까요. 이제 그럼 남은 단계는 어떤 단계냐? 이제 3단계 앞두고 있어요. 법사위 단계인데요. 여기서 중요 심사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장의 논리나 용어 같은 거 그리고 다른 법률과 충돌이 되는지 연결성이 맞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할 텐데요. 이때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논점 사항이 어떤 거냐? 약사법과 의료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고요. 의료인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사위 과정에서 충돌되는 법안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 단계도 잘 통과하고 본회의에 가서 과반수로 찬성이 되고
되고 통과하고 그렇다면 법안이 정말로 생길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합법화가 된다면요, 반영구 업계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만큼 반동으로 업계 자체에서 엄청난 활기가 생길 거고요. 시장이 더 확대될 거지만요, 이 틈을 타서 막 카더라 하는 내용이 많아져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닌 이야기들이 돌면서 혼란스럽게도 할 거고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요, 시술비 인하도 함께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안 좋은 예측이죠. 모든 정보가 오픈이 되고 공정한 경쟁 판도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냐, 이것도 현 상황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제가 계속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서 제 생각도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간략하게만 잠깐 말해보자면요,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밀려올 것이고, 이 상황에서 준비를 좀 제대로 해야지 반영구 아티스트로서 좀 이렇게 설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미용 업계를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고요.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가 비교적 추후에 생긴 네일 아트나 피부 과목 이런 데서도 생긴 일이기도 하고요. 역사는 반복되겠죠. 원장님들 걱정 마시고요. 함께 준비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문신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제가 계속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간린이들의 등불 유익을 드리는 한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